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부산 백스코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씨가 하야를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기습 시위에 놀랐습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백스코의 한 행사장을 찾았다가 굳은 꼴을 당했는데요. 대학생들은 박근혜는 하야하라, 나와라 최순실, 탄핵 박근혜 등의 플래카드를 펼쳤다고 합니다. 당황한 경호원들은 구호를 외치는 대학생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를 지켜보았을 박근혜 씨, 민심이 심상치 않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세상 모든 대학생이 정유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제 이대, 서강대, 부산대, 건국대, 동덕여대, 경희대에 이어서 오늘도 홍익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총학생회 등의 시국선언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한편 리얼미터 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0대의 지지율은 3%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최순실 사건에 대해 특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북 결제 사건은 그냥 검찰 수사 중이다. 이것도 특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사용했다고 보도된 태블릿 PC는 다른 사람 명의의 것이다. 본인은 태블릿 PC를 쓸 줄도 모른다고 하더라. 라면서 고가의 소형 PC를 버리고 갈 이유가 없다. 최순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갖고 있는 PC를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다. 라면서 최순실을 적극 감싸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최순실한테 문서를 주었다고 시인했는데 이 양반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진태에게는 대꾸할 말이 조촐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자식은 가슴에 묻는 거다 라면서 세월호 가족들에게 일장 훈계했을 당시 예은 아빠 유경근 세월호 가족 협의회 집행위원장이 한 말이 있죠. 들어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도저히 그런 인간한테는 해줄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해도 들을 소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김진태 이 개새끼야! 김진태 이 개새끼야! 북한이 오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박근혜 씨가 무사말루의 병살타로 3아웃을 만드는 대참극을 연출하니까 신이 난 듯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 논평이 가장 험악한데요. 희세의 추몰인 박근혜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공직도 없는 협잡군 안악내가 거미열수정한 연설문을 졸졸 외워온 것이야말로 동서고금에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최악의 정치 추문 사건이라며 박근혜 씨를 당장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논평을 발표했으니 이제 새누리당은 박근혜 하야를 외치는 사람들을 이적 세력, 종북 세력이라고 하겠군요. 그런데 이거 하나 분명히 해두지요. 박근혜의 하야는 북한보다 남한에서 먼저 나왔다는 점. 따라서 박근혜의 하야를 외친 북한 매체는 종남 세력이란 점을 말입니다.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의 동결건조 채소 과일에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과 효소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를 추천합니다. 비타샵을 검색하세요.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 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대형 이슈가 터졌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폭로한 내용인데요. 대기업들이 900억에 달하는 거액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 박근혜 씨가 재벌 회장들을 청와대 관저로 불러서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박근혜 씨 본인이 권력형 비리의 당사자로 적극 개입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박근혜 씨가 대기업을 상대로 삥 뜯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질의응답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관저에서 재벌 회장을 부릅니다. 알고 계세요?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그 재벌 회장에게 미르 K스포츠 사업계획서를 보여드리면서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갈 테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은 재벌 회장이 대통령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어떤 기업인도 그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재벌 회장을 불러서 미르 K스포츠 사업 계획서를 보이면서 설명하면서 협조해달라. 그리고 전화할 것이다.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화해서 돈을 갈취했습니다. 더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는데 수사할 용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에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발언 질의 시간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 사업계획서를 보이면서 재벌 회장을 청와대를 불러서 관저에서 협조해달라. 그리고 전화 갈 것이다.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화 와서 이러한 것은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상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고 하면은 수사해야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저는 대통령께서 이러한 내용을 진솔하게 밝히고 눈물을 흘리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순실은 지금 현재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하더라도 몇 개월 걸릴 것이고 돈을 가졌기 때문에 체류국에서 재판을 신청하면 귀국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유경원 씨 딸 귀국시켰습니까? 아직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 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걸렸죠? 지금 2년 걸린 것 2년 걸렸죠. 국민은 유병헌을 다 잊어먹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자백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와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그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그 국내 송환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절차를 지금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기로 여야가 오늘 합의했습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최순실의 조속한 귀국을 촉구했는데요. 시간을 끌수록 대통령 박근혜 씨에게 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총리를 새로 뽑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남경필 도지사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제는 실체적 진실은 좀 더 수사 결과라든가 이제 특검이 도입되면은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봤을 때 도대체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정도가 어디까지인가, 이제 이런 의문인데요. 지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게요. 그 보도를 다 믿는다면, 예, 이게 뭐 정말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또 정황들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로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빨리 저 최순실 씨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뭐 어디 인터뷰를 했던데, 예. 빨리 귀국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주장도 있을 테고요. 예. 뭐 검찰에서 낱낱이 밝히고, 특히 이제 특검 합의가 됐으니까, 예. 특검 합의를 지금은 정말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예. 빨리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으로 하여금 최순실 씨부터 조사하는, 그래서 이 진상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첫걸음을 띄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때입니다. 예, 지금 뭐 세계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대도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바 있고요. 네. 태블릿 PC가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가 반드시 빨리 돌아오게 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은 돌아올 의향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요.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을 위해서도 빨리 와야죠. 예. 그게 본인의 말이 사실이 뭐 지금 다 뭐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 빨리 조사를 받고, 예. 의혹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사실 뭐 믿을 국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인터뷰를 봤는데요. 사실 많은 부분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강제적으로 부를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다. 뭐 인터폴 요청을 해도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쭤본 질문이었습니다만. 그래서 뭐 이제 뭐 수사에 의해서 이제 법 절차를 결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들어오는 것이 지금은 대통령 지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을 위해서도 빨리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예. 이제 리더십 공백에 관한 염려를 많이 하셨고요. 어떻게든 좀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이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수습책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그 정상적으로 그 국민들 마음 속에 그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협력해서 협치해서 그 공백을 메워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 당대표, 그리고 총리, 그리고 대통령 실장, 이 세 분이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지금 계신 분들로는 그 위기를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리더십을 그분들도 상당 부분 상실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보여준 말씀들과 행동들 때문에 예. 상당히 그 리더십을 상실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 진용을 빠른 시간 안에 갖춰야 합니다. 그 말씀은 현 새누리당 당대표, 국무총리,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 모두 교체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교체를 통해서 협치 얘기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네. 야당뿐이 아니고 여당에서도 거국내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거국내각은 수습책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거국내각도 답일 테고요. 총리가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총리를 여야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러한 이 협치가 가능한 그러한 분을 총리로 여야가 함께 찾고 또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그러한 절차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봅니다. 여야 모두가 인정하는 총리를 지금 뽑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네네. 글쎄요. 김용태 의원이 저희 시선중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대통령 탈당 요구했습니다. 이 방안은 어떻습니까? 탈당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적절치 않다. 예. 지금은 이게 탈당이 자칫 그 새누리당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 새누리당은 지금의 상황을 정말 우리 모두의 그 책임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를 얘기해야 됩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 지도자들 모두가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고요. 예. 나중에 이제 정말 국민들 또는 정치권이 합의를 해서 대통령 이제 중립적인 인출을 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러한 모두의 합의가 있으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지금 벌써 탈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새누리당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기 쉽다고 봅니다. 최순실에 대한 고소가 접수된 지 한 달이 다 돼서야 검찰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최순실은 사무실 등에서 많은 증거 자료들을 폐기했는데요. 현재 우병우 민정수석 감시 하에 있는 검찰 수사는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특검 도입과 함께 최순실 귀국을 주장했습니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이 그런데 최순실 씨와 이렇게 단독 인터뷰를 할 정도인데 법무부에서는 강제 소환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유럽 평의회와 그러한 이제 조약을 맺고 있고 독일은 유럽 평의회의 이제 소속 국가이죠. 네. 그런데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 범죄인을 들여오는 것조차가 사실상 1년 이상 걸리는 험난한 절차입니다. 네. 저는 지금 무슨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데려온다 이럴 문제가 아니고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시 국민에 대해서 진정성 어린 사과의 마음으로 절실하게 최순실의 귀국을 저는 종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최순실 씨 인터뷰 내용을 보면 신경쇠약으로 지금 당장 인터뷰를 탈 수도 없고 자신의 딸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당장 귀국하지는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글쎄요. 강제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송환이 이루어진다면 그 시점이 언제일까 싶은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모든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와 열정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현재 한 달이 다 돼서야 떠밀려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 네. 정작 가장 중요한 이 문제의 최초의 시발점이고 중심이었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직도 없고 네. 김수남 검찰총장은 대국민 어떠한 입장 표현이나 메시지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최순실을 무슨 강제 귀국시킨다. 이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그 레토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 관계자 말로는 혐의가 특정돼야 무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 이렇게 또 말을 했던데요. 국민들은 이미 혐의를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야당들도 다 혐의를 특정했고요. 심지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조차도 혐의를 다 특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검찰만 혐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 열어서 특검을 당론으로 정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특검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압수수색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돼야 될, 청와대해야 되는 압수수색은 전혀 의지가 없어 보이고요. 네. 그나마 했던 압수수색도 여론에 떠밀려서 JTBC에 나타난 물증이 태블릿 PC라는 물증이 나타나자 떠밀려서 했던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현재의 검찰은 우병우 민정수석 사단이 여전히 현존하고 있고 사실상 보고와 지시하는 구조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76%의 여론처럼 특검함을 하지 않고서는 이 수사가 한치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검을 요구했고 어제 새누리당이 단시간에 걸친 의총을 통해서 특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긴급 의총 통해서 받아들였는데 특검을 수용하기로 한 새누리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영하는 입장이십니까? 아마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측면에서 특검이라는 정말 어떤 쇼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카드가 아니고서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선택할 수가 없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고요. 문제는 이 특검을 새누리당이 받은 것이 질의멸렬한 어떤 특검의 내용, 수사의 방식과 시기와 또는 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에 관한 질의멸렬한 협상을 꾀함으로써 어쩌면 국면 돌리기를 하려는 그런 꼼수 아니냐. 만약 그러한 특검 수용이라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진정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특검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인데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90일 동안 뭘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아는 새누리당이 특검에 덜컥 합의해 준 것은 국면 전환용 정치쇼라는 것입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과거 유병언 씨의 장녀 유섬나 씨의 예를 들며 피의자가 외국에 도피해 있다면 특검이 변죽만 울리다가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에 출연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신경쇠약에 걸려 있고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아 병원 진료를 받고 있어서 돌아갈 상황이 아니다. 더욱이 딸아이가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두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강이 회복되면 용서를 구하고 죄가 있다면 받을 것은 달게 받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말에 진정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공개적으로 내가 독일에 어디에 있다. 그다음에 한국 검찰에서 이 독일로 와서 현지 출장 조사를 하게 전면적으로 응하겠다. 이런 부분이라도 밝혀야 되는데 지금 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비행기 타는 게 그 독일을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정도고 그 정도 재력이면 1등석을 타고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터인데 이게 신경쇠약 때문에 못 들어온다. 사실은 굳이 더 비판할 필요도 없는 변명의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돈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독일에서 집 살 때 36만 유로 약 4억 5천만 원쯤 들었는데 은행의 예금 담보와 강원도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서울에서 36만 유로를 만들어 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집을 3, 4채로 불린 것은 완전 오보다. 집을 2채나 구입할 일도 없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기자들이 독일 현지에서 이제 최순실 씨의 행적을 쫓고 있는데 말이 4마리인데 이 말이라든지 개, 고양이 이런 것들을 다 싣고 이사 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 4마리를 옮기려면 트럭 4대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그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올 돈이 없다. 들어올 돈 없으면요. 진짜 그냥 제 카드로 비행기 끊어드리겠다고 말씀 전해주십시오. 그럴 돈이 없는 건지. 근데 어떻게 굉장히 부자 명품 구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집 구할 때 모든 걸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마련했다고 얘기를 해서 참 궁금하고요. 자,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말입니다. 국민의당. 지금 특검에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도 동감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특검에 반대한다기보다도 무용론이죠. 예, 특검이 사실상 그리 실익은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라든지 또 차은택 감독이라든지 최순실 씨 모녀는 지금 독일이나 유럽 어디에 지금 잠적을 해 있는 상태고요. 예. 차은택 감독은 지금 중국에서 숨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고모 씨라고 하는 또 다른 측근은 지금 필리핀에 나가 있다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핵심되는 사람들이 전부 해외에 도피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 이 핵심을 조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그리고 가령 이 사람들의 소재를 찾았다고 할지라도 그 유병헌 씨 그때 장녀 유섬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째 아직도 프랑스에 있죠? 예,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예. 한국으로 못 들어가겠다고. 예. 그런 걸 보면 본인들이 법적으로 버티면 이게 송환시킬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미르나 K스포츠 같은 경우 보면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일부 말씀이 있고 나서 그게 재단 관련 서류 파기해버렸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논현동에 있는 이게 최순실 사무소 같은 경우도 지금 버려진 컴퓨터에서 지금 JTBC에서 그 자료를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증거인멸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게 특검 수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90일 동안 현재 법상의 특검은 90일 동안 가능하거든요. 그럼 90일 동안 과연 뭘 수사할 수 있을까? 핵심자를 수사할 방법도 없고 증거인멸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면 관련되는 참고인들 조사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변죽만 올리다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전해드린 대로 정유라는 서울 청담고등학교에 특혜 입학을 하고 3학년을 58일만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정유라의 고등학교 1, 2학년 기간의 출석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유라가 3개 학년 기간에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가대표 승마 선수였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1, 2학년 기간은 국가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은 청담고등학교에서부터 이어진 것입니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최순실의 조카인 장유진 씨가 가장 실세라고 보고 있다 라면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면 장유진 씨를 긴급 체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딸이 다녔던 고등학교를 딸이 거의 다니지 않은 것 같아요. 청담고. 졸업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그 딸이 청담고 입학 과정과 또 3년 출석 관리를 위해서 학교와 승마협회가 학교 나오지 않은 딸을 도와서 딸을 졸업시킨 것 같아요. 대학 특혜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그런 특혜가 있어 왔다. 이런 말씀이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먼저 이제 유라 씨가 11년 12월에 청담고등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달에 11월 달에 청담고가 승마 특기 학교로 지정을 받아요. 최순실의 딸의 입학을 위해서 이게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최순실 씨와 청담고 관계자가 만났습니다. 네. 거기까지 확인하셨어요? 만났다는 네네. 청담고와 최순실을 연결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동춘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을 최순실 씨에게 추천했다는 이 모 씨입니다. 이게 이대 입시 부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비슷하네요. 유라 씨가 이제 고3 때 국가대표로 선발되거든요. 네. 2014년입니다. 저는 물론 이것도 부정 선발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고3 때는 국가대표 특혜로 출석을 인정받았지만 문제는 고1, 2때 이때는 이때가 출석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때는 국가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주중의 시합이나 훈련은 금지하도록 교육부에서 엄격한 출석 관리를 요청을 하고 교육부 지침에 돼 있어요. 그런데 국가대표도 아닌 최순실 딸이 학교도 거의 나오지 않은 고1, 2학년을 어떻게 마칠 수 있었는지 규명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순실 씨가 최소한 3회 청담고를 방문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항상 배대에 가렸는데 항상 딸 관련된 일에는 이제 등장하는데 청담고에 최소한 3회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년에 청와대가 승마협회 감사를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승마협회가 최순실의 최측근이고 독일 훈련장을 세팅한 박원훈 씨에게 승마협회가 장악당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즉 최순실 딸 위해서 승마협회가 이제 사유화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때 승마협회가 청남구에 보낸 출석 인증 공문이 허위 조작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말하자면은 네. 마무리할게요. 네. 승마협회가 가짜 공문을 보냈고 이것을 근거로 청담고가 결석 처리를 해주는 특혜를 준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 거의 나오지 않는 최 씨의 딸을 졸업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저의 주장인데요. 이것은 고등학교 졸업을 취소를 해야 될 사실이라 그러면 사유에 해당되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최 씨의 딸은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반칙을 우리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의원님 말씀은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됐던 이화여대의 특혜 의혹이 사실은 이미 고등학교 때 유사한 복사판 의혹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요약하면. 고등학교의 때 대잡이죠. 이대가. 오늘 당장이라도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으면은 장유진 씨라는 분을 긴급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요. 최순실 씨의 조카인데요. 즉 말하자면은 최순덕 씨, 최순실의 바로 위에 언니의 딸인데요. 이분이 가장 실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최순실 씨의 지금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장유진 씨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요. 의원님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제가 지난 국감 마지막 날 13일 날 그 국감장에서 이분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보니까 최근에 또 이름을 장시호로 개명을 한 것 같아요. 그분들 이름 바꾸는 걸 좋아하시군요. 최순실 씨와 가장 긴밀히 연락하는. 의원님 1분밖에 없으니 마무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안민석 지금 의원님. 증거인멸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안민석 의원님이 긴급 체포를 오늘이라도 해야 됩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게다가 고기 연기를 몽땅 밑으로 뽑아본 게 옷에 냄새도 안 배고 환경이 겁나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맛있고 시설 좋은 양고기집, 구경 못 해봤을걸. 장 어찌 생각하는가? 무능하고 부패한 양고기집은 아니지요. 시방 뭔 소리여 그것이? 나가 만날 가는디 못하냐 시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말하자면 031-902-9292.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죄가 밉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사람이 밉지 당이 미운 게 아닙니다. 박근혜만 미워해 주세요. 새누리당까지 미워하시면 곤란합니다. 새누리당의 대타 인사드립니다. 닥치라고. 쥐새끼처럼 당신 혼자 이 위기를 탈출하려 하는 거야? 우리 환이 배가 가라앉는데 배와 함께 가라앉는 것을 을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야, 탈출해야지, 이 새끼야. 넌 이 새끼야, 세월호에서 먼저 탈출한 승객도 배신자라고 하겠다? 이런 위기가 오면 어떤 식으로든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난국을 타게 해야지. 혼자만 살라고. 야, 무슨 방법으로 난국을 타게 해? 얘기해봐. 방법 없지, 이 새끼야. 물론 좀 지나면 또 종북이 어떻고 전문 시위꾼이 어떻고 이러겠지. 순수한 국민, 불순한 국민 또 가르고. 야, 그렇게 하면은 아줌마 최순실이 연설문 첨삭 지도도 가능하고 국정 운영 맡겨도 되는 유능한 사람으로 바뀌냐? 또 청와대 니네 누나가 갑자기 성군이 되냐? 우리에겐 아직 되치기의 달인 우병우가 있어. 지난번에 봤지? 비박세력 종북야당 수구부패 기득권신문 조선일보의 총공세 때문에 코너에 몰렸지. 하지만 꿋꿋이 버텨서 그 자리를 굳혔잖아. 청와대 누나 대신 국정 운영을 하시는 최 대통령에 이어서 청와대 누나의 주치의까지 갖다 쓰는 그의 딸 정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누나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우 대통령까지. 야, 권력을 분점하기 위한 개헌 따위는 필요 없겠다. 이 정도면 권력 분점의 완성 아니냐? 대통령이 셋이나 되니까. 쓸데없는 노력하지 마.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지 않는 이상 당신한테는 기회가 없어. 그건 또 무슨 소리냐? 당신 친일파 아들이지. 친일파 아들에게는 조선 총독부의 총독 말고는 할 게 없을걸? 닥치지 못해, 이 새끼야. 에헤헤이, 화내지 마. 부러워서 그래. 친일파 혈통도 실력이야. 친일파 엄마 아빠를 자랑하라고. 자, 오늘 모처럼 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선제 타격이니 뭐니 이런 압박수를 동원하지 말자. 대신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은 인정하고 대북 정책의 목표를 핵 저지가 아니라 핵 동결로 수정하자. 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들 보셨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청와대 누나가 여전히 보수 세력에게 점수를 얻는 이유는 북괴를 멸망하게 하려는 강력한 반공 의지 덕 아니야. 그래서 수년 내에 통일이 되면 대박을 칠 거라는 그런 신념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이란 자가 저렇게 북한이 만세 부를 소리나 늘어놓나? 그 사람 혹시 종북 아니야? 환아, 그럼 이젠 이 방법 말고는 없겠다. 핵무장 말이야. 자체 핵무장. 핵무장? 미국 덕 보지 말고 우리끼리 핵 개발하자, 이 말이지. 야, 왜 이렇게 신중하니? 하긴 걱정해야지. 자체 핵 개발하려면 핵 확산 방지 기구를 탈퇴해야 하고, 그러면 지금 북한이 겪는 것처럼 모든 수출 수입길 다 차단당하고, 미국, 중국, 일본한테 외교적으로 따당하고, 여행도 못 가고 유학도 못 가고, 이렇게 핵무기 하나 만든다고 국가를 거덜내고 국민들 다 거지가 되게 하는 거지? 자존심도 없어? 북괴가 핵을 갖고 있는데, 아니 우리만 없으면 우리는 북괴한테 종속되는 거 아니야? 야, 환아, 자존심 때문이라면 우선 전시작전 통제권 가져오기부터 해야지. 군사주권은 미국한테 넘겨준 채로 우린 핵 개발하자.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핵 개발하는 남한한테 미국이 뭐하러 군대를 보내주고 뭐하러 핵 우산을 제공하겠니? 뭐? 핵 우산을 제공해? 그 우산은 뭐야? 그 우산만 펴면 그 위에 핵폭탄이 터져도 우산 안에만 있으면 살아남는 건가? 그 우산 누가 갖고 있어? 청와대 누나? 아니면 최순실? 아니면 잃어버린 우산을 부른 우순실? 아니면 정유라? 이 새끼 무식하기는. 야, 핵 우산은 만약에 북한이 우리에게 핵 공격하면 미국이 대신 북한에다가 핵폭탄 보복을 해주는 거야. 핵 우산을 펼 때에는 이미 여기는 만신창이가 된 상태고. 이 새끼 그것도 몰라. 하여간 우리가 스스로 핵무장하는 게 좋겠어. 허나 굳이 하려 한다면은 부디 다음 정권 잡고 해라. 지금은 하지 말고. 아니, 지금은 왜 안 돼? 최순실이가 코너에 몰리면 국민들 눈과 귀를 돌리려고 북한에다가 핵을 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지금 우리한테 핵이 있으면 뭐 100%지. 야, 개성공단도 최순실이 한마디에 폐쇄했다며? 동북아시아 평화의 안전핀을 강남에 사는 유한 부인이 마음대로 뽑고 말고. 야, 이게 말이 되냐? 닥치라고! 유한 부인이라니? 최순실은 부인이 아니야. 돌싱이라고. 아이 힙새끼들. 아이 시끄러워 이 씨발 새끼들. 또 싸워. 이님 어서 오세요. 반가운 척하지 마 이 똥보 새끼야. 너 이 새끼 왜 그 화염병 들고 안 나가냐? 그 취미가 정권 타도 아니야 이 똥보 새끼. 아니 제가 화염병을 왜 듭니까? 들어봤자 소용없죠. 저쪽에서 물대포를 쏠 텐데. 그런가? 자, 그나저나 이님 어제 JTBC 뉴스에 나오시더군요. 최순실한테 보고된 자료를 보니까 박근혜 당선에 기여한 공신으로 이님이 꼽혔는데 이님은 특별히 자리 챙겨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냥 다보스 포럼 특사 보내주는 걸로만 해줘도 감지덕지해야 할 거라고요.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 그냥 듣보잡 이런 취급을 받으셨더라고요. 박근혜 씨한테 말이에요. 이 씨발 새끼야. 너 이 새끼 나는 그 애초부터 자리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대선 끝나자마자 손 털고 나온 사람이야. 어떻게 나를 비방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아니 그래서 야당 오신 거 아니에요. 여당에 있을 때 대접받은 게 없어서 섭섭해서 온 거 아니에요. 오셔서도 자리 욕심 없으시다더니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 받으시고 말이죠. 언행일치가 안 됩니다. 언행일치가. 카이 희발 새끼 약 올라 죽겠는데. 자자, 북한 핵 능력에 대한 미국 정보당국의 현실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북한 핵 개발 못하게 막아봐야 소용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서 두 분은 핵 개발을 하느니 마느니 공방을 벌였는데요. 그 미국의 입장을 존중해야지. 그 미국이 없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하여간 핵 개발이니 미국이 본토에 두고 있는 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전술핵 재배치 같은 거 이런 건 불필요하겠군요. 그건 아니지 이 새끼야. 후자 즉 전술핵 재배치 정도는 그거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봐요. 아니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유사시에는 미국 본토에서 쏴도 된다. 따라서 굳이 한반도에다가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님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씹새끼 말을 못 알아쳐먹어 이 새끼. 잘 들어. 미국의 뜻을 존중해야 해.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자체 핵 개발은 안 되고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하는 거야. 그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도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뭘 미국을 존중한다고 하시나? 이 씨발 새끼야. 이 귓구멍에 나사를 박았나 이 씹새끼가. 잘 들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미국 알아? 영어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노 들어봤지? 아메리카노는 커피 이름이죠. 이 새끼 어디서 하는 척을 해? 지잡대 나온 새끼가.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나 햄버거 들어봤지? 아메리카나 햄버거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아메리카지요. 됐어! 하여간 이 미국을 존중해야 한다고 봐요. 나는 특별히 미국을 사랑하기도 해. 그런 미국을 존중해서 미국 전술핵을 쓰자는 거지. 우리는 절대 일제 전술핵, 중국제 전술핵 이딴 거 안 쓴다고. 그런데 뭐가 문제야 이 새끼야. 아니 미국이 전술핵을 우리 땅에 재배치 안 한다니까요. 아니 이게 짜장면입니까? 주문한다고 다 배달되냐고요. 아이 씹새끼. 야,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게 어딨니 이 새끼야. 영감님, 그냥 북한에 실미도 부대를 보내서 핵폭탄을 훔쳐오게 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지. 안성기하고 설기현을 보내는 거야. 야, 설경구 아닐까? 아이고, 설경구. 그래, 이 씨발.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구만, 아니, 북한 따위한테 우리가 예의를 갖출 게 뭐 있어, 야, 똑똑한 무. 박근혜 그만두고 내가 집권하면 너 무 합참의장 시켜줄게, 야, 너 계급이 뭐냐? 그건 왜 묻습니까? 1등병이거든요, 1등병, 사상 최초의 1등병 합참의장. 자, 퀴즈 문제 내주시죠. 자, 오늘 퀴즈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드디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의 계절이 돌아왔다고 봐요. NC와 두산이 맞붙는데 NC 다이노스의 마스코트는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환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예, 정답은 말. 말이라니요? 아니, 요즘 말이 잘 나가는 시대 아닌가? 스포츠하면 승마, 부인하면 에마 부인. 하여간 아니었습니다. 사회자 정답 바로 가자. 정답은 요즘 대세지. 무당. 아니 무당이라니요? 아니 무당이 집권도 하는데 마스코트는 왜 안 돼? 하여간 틀렸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그리고 천연 재료로 만든 건강한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박 퀴즈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세계일보가 최순실과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인터뷰 내용부터 이게 일방적인 최순실 씨의 주장을 전달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거를 뭐뭐 하는데 인터뷰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런 식이죠. 청와대 정호성 비서관이 청와대 문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라고 하면 저는 정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는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인터뷰의 기본이라는 게 따져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성한 비르재단 사무총장이 얘기했는데도 당신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대답을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일방적으로 얘기만 듣고 이렇게 되면 이건 인터뷰가 아니라 사실상 로봇을 갖다 앉혀놔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자들도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기자들이 이걸 쓰면서도 막 짜증이 막 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서면 질의서 보내고 그냥 답변서 받는 굳이 만날 필요도 없는 그런 이제 인터뷰였고 예. 그게 왜 그랬냐 이게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재미 언론인 안치홍 씨가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오늘 이제 그런 글을 올렸죠. 예. 최순실 씨가 전 통일교 유럽 총책이며 세계일보 사장을 지낸 S씨를 이탈리아 대사로 추천했다가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한 것은 이 세계일보 전 사장 S씨와 친분이 있어서 그러면
나한테 유리하게 인터뷰 해줄 수 있느냐? 그래,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일보를 선택했다고 이제 아주 쉽게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 이전부터 이미 그 사람을 이제 이탈리아 대사로 추천하기도 하는 등 이제 친분이 두터웠다는 거고, SC는 최순실 정윤회 부부와 친한 사이였고, 정윤회 씨와 동향이고, 독일에서 오래 거주했고, 그리고 1975년부터 통일교에 심취했으며 93년부터 2003년까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유럽 회장으로 재직했다. 그리고 통일교 창시자인 고 문선명 총재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계일보가 오늘 보도한 최순실 씨의 독일 인터뷰도 SC가 주선을 했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오전에 이제 난리가 났죠. 그 조홍천 의원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됐고,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일일이 이 의혹에 응대할 경우 그 내용이 청와대 재직 시 경험한 사례에 해당하므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걸어 문제를 삼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지금도 제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제가 원칙을 지키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맥락을 따져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읽힙니다. 네, 그렇게 읽히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저희도 여러 차례 최순실 추격기를 쓰고 턱밑까지 갔는지 못 잡았다고 했고, 그런 상황에서 최순실 씨의 주장을, 목소리를 듣는 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기사인데, 예. 그걸 이런 식으로 따져 묻지 않고 추궁하지 않고, 어쨌든 국민들이 궁금한 내용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최순실 씨의 주장이 그러면 분명히 그 주장에 허점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를 파고들어서 국민들이,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그 호기심, 의혹을 다 풀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주장만 했다면 사실은 그냥 인터뷰 기사가 아닌 거죠. 사실상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낸 거를 그냥 인터뷰 기사라는 문답 형식으로 그냥 포장을 이제 한 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예. 어쨌든 최순실 씨 인터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센세이션한 이슈이긴 하지만 내용을 본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또 실망을 하고 분노를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고, 그 세계일보가 인터넷에 이제 이런 글을 올렸죠. 여러 음해와 억측이 나들고 있어 알려드린다면서, 최 씨 인터뷰는 어려운 시도 끝에 긴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보다 상세한 내용의 후속 보도를 준비 중이다. 최 씨 인터뷰 역시 중대 의혹 중심 인물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국민이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이를 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보도가 이뤄졌다. 앞으로도 후속 보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편집국 기자일동이라는 이런 성명이 이제 나왔는데, 독자를 상대로 한. 글쎄요, 편집국 기자일동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상당히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그 상세한 내용의 후속 보도를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이 말을 믿어보고 그러면 후속 보도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 세계일보가 왜 뜬금없이 이때 최순실하고 인터뷰를 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정윤의 문건 파동 때 그때 잠깐 뭐 세계일보의 존재감 이런 것들이 드러나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리고 흐지부지 됐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 편집국 회사 내부에서도 이 보도를 제대로 계속 끌고 나가려는 그 쪽과 이걸 이제 막으려는 그 이제 쪽에 이제 갈등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번 보도는 어쨌든 최순실 씨가 주류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보는 통일교와 연계가 돼 있다. 예. 이런 사실이 이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주류 기독교 쪽에서도 더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진짜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은 최순실 씨가 한겨레나 JTBC 정도는 만나줘야 이게 말이 되는 건데 말이죠. 뜬금없이 세계일보 기자는 왜 만났는지. 그리고 그 S씨가 사광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미 다 이름이 나왔던데, 세계일보 사장을 지낸 그 인물이 또 이탈리아 대사로 최순실에 의해서 천거가 됐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형국이고, 예. 뭐 하여간 이래저래 뭐, 배경이나 맥락이 그리 뭐 순수해 보이지 않는 그런 기사였다는 점. 그 점이 또 하여간 좀, 찝찝하게 다가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정말 아쉽죠. 만약 저희가 만났다면 정말로 따져 물을 게 많은데. 그렇죠. 그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모순점을 드러내고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따져 물을 게 많은데 그냥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그걸 그대로 신문에 써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예. 뭐 세계일보 역량의 한계기도 하고요. 편집국 기자일동이라. 아니 편집국 기자일동으로 정윤회 문건 파동 때 그렇게 묵사발을 냈던 이 정치 권력 그리고 사측에 대한 비판 성명은 왜 안 나왔습니까? 그러게요. 예. 어쨌든 그때도 상당히 말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뭐 후속 보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세계일보에는 노동조합이 없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 인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박근혜 일간 지지율이 17.5%다. 야, 이거 뭐 대단한데요. 네, 그 리얼미터가 매일매일 여론조사를 하죠. 이제 10월 26일 아버지가 총에 맞은 그날이었습니다. 예. 11.6 일간 조사에서 그 지지도가 17.5%가 나왔고 그 3일치 24, 25, 26일 3일을 이제 합산은 21.2%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최근 일간 조사는 이제 20% 이제 벽이 깨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 사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냐 할 때 응답자의 42.3%가 하야 또는 탄핵을 꼽았다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나? 근데 만약 그렇게 가면 뭐 성사가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약에 하야가 된다면 그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어떻게 책임져야지 막 이런 상황에서 지식인들이나 뭐 오피니언 리더들이 조금 경계하고 막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응답자 42.3%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하야 또는 탄핵을 꼽았고 뭐 청와대 및 내각 인적 쇄신 21.5%, 새누리당 탈당 17.8%, 대국민 사과는 10.6%. 그러니까 뭐 10명 중에 1명만 사과로 족하다. 요 정도 이런 이제 그 여론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연령대별 지지율에서도 20대에서는 2.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2.4명, 1000명이 있으면 24명이 이제 지지를 한다는 거고요. 그 중에 정유라가 있겠지? 그 정유라가 전화를 받지 않았을 텐데. 독일에서 로밍으로 받았을까요? 예, 그래서 30대는 7.3%, 40대는 12.3%, 50대 23.6%, 60대 35.7%였고요. 지역별 아까 저 탄핵을 꼽은 그 수치도 전체 42.3%였는데 PK 부산 경남 지역에서 35.3%가 나왔고 TK 대구 경북에서도 32.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3명 중에 1명은 하야 또는 탄핵을 해야 한다. 이런 대답을 해서 정말로 지금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격앙돼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예. 이런 거에 눈 하나 깜짝 안 해왔는데 이제는 뭐 권력의 중요한 한 축이 무너져 버렸으니 신경 안 쓸 수 없을 테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분이 그 국회 법사위원 아닙니까? 네. 예. 오늘 법사위에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한 모양이죠? 네, 나름 이제 정보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로 재벌 회장을 불러 미르 K 스포츠재단의 사업계획서를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협조해달라. 그리고 청와대에서 전화할 거다라고 했다는 생생한 증언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전화를 한 사람이 이제 안종범 수석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안종범 수석이 전화해서 돈을 갈취했다. 더 요구했고 이렇게 하면 재벌 회장이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할 용의가 있냐고 이제 물은 것이고요.
저희가 오늘 오전에 그 보도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안종범 수석이 SK에 80억을 요구했다. 그게 이제 내부 관계자의 증언으로 이제 나온 것이고요. 거기서 모금을 지시한 게 안종범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그게 박근혜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심지어 재벌 회장을 관저로 불러서 친히 협조를 요청했다는 게 사실 이제 삥을 뜯는 거죠. 그런 이제 주장이었고,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또 아직까지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독립채산형 친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예. 김진태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박지원 의원이 속기록 그대로 자신 있으면 정론관에 가서 말하라. 그러면 나는 바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정 활동 중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냥 공식 기자회견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 말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한 정당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발언했다는 것을 밝힌다. 친절한 김진태 의원의 호의를 거절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건 참 우리 독립채산형 친박 김진태 늘 홀로 남아서 열심히 들이받고 있는데 독립채산형이라는 점이 참 애처로워 보입니다. 인정 안 해줄 텐데. 이정현 대표와 함께 거의 최후의 1인을 가지고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여간 뭐 참 이 간의 수공업이라는 점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태 의원이. 안타깝습니다. 예. 자, 김태규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의원입니다. 네, 김성회 보좌관 바꿔주십시오. 요즘 사안이 사안이라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여의도를 연결합니다. 국회 기류를 읽어보기 위한 것인데 손혜원 민주당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사과, 최순실 인터뷰 이거를 뭐 예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보니까 박근혜의 사과가 우병우 작품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TV조선이 폭로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썼다라고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사과가 이제 연설문을 고친 것에 국한해서만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 좀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 사과문은 그냥 사과문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예. 최순실 씨 측에서의 반격이 시작된 게 아닌가 좀 이런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 최순실의 반격? 아니 벌써 이렇게 나옵니까? 지금은 몸을 낮춰야 될 때 아닌가? 저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 최순실 씨가 확인된 무당도 아니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뭐 꼭두각시다라는 그 비난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거나 2012년 대선이라는 선거를 통해서 최순실과 박근혜 이 두 분이 결국은 대권을 거머쥔 거 아닙니까? 예. 진보개혁 세력이 온 힘을 다해서 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졌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을 그냥 뭐 무당이다 무슨 뭐 누구 꼭두가시다라고 얘기하는 정도 수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이쪽에서는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검찰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이번 일에 뭐 혼이 나가서 넋을 빼놓고 어딜 도망갈 것이다라고 좀 안이하게 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순실 씨가 세계일보하고 인터뷰한 부분부터가 이제 반격의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돌이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부터가 이미 반격을 들어갔다고 좀 봐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최순실 씨 인터뷰 오늘 뭐 안치홍 씨가 블로그에서 폭로했지만 세계일보의 전 사장님 통일교 유럽 본부장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주선했다라는 주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안치홍 씨의 주장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이탈리아 대사로 이분을 추천했던 분이라는 것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럼 안치홍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순실 씨가 준비해서 한 인터뷰라고 봐야 됩니다. 어디를 도망다니다 누구가 하고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이 정도 했으면 인터뷰를 좀 한번 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타이밍을 맞춰서 인터뷰를 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고요. 예, 그래서 어디 궁지에 몰려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했다라고 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어떤 맥락의 복수인지 또 그 복수의 귀결점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 양상이요? 이걸 또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JTBC가 그 회사에서 입수했던 타블렛 PC를 검찰에게 제출한 지가 벌써 며칠이 지났죠. 예. 타블렛 PC의 내용은 검찰이 이미 파악했을 것이고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불리는 이 하드 뒤집어 보는 거, 옛날에 있던 파일들, 삭제된 파일들 들춰보는 작업도 이미 좀 마무리 단계로 갔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검찰의 수사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보고받는 우병우 수석에게도 이 내용 다 들어갔다라고 봐야겠죠. 당연하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의심하고 있듯이 최순실 씨는 지금도 우병우 수석과 박근혜 대통령과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최순실 씨가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이야기해서 사과문 써서 박근혜 대통령 읽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오늘 검찰에게 한 가지를 공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죠. 컴퓨터가 이상하다. 컴퓨터를 들춰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확보한 지가 며칠인데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이제 이미 한번 흘린 거고요. 그래서 이미 뭐 새누리당 내 혹은 뭐 박근혜 대통령 열혈 지지자들은 그 PC가 이상하다, JTBC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미 내용들을 검찰에서 다 확보했기 때문에 그 확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순실 씨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강한 의구심을 가져보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결국 타블렛 PC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강하게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진태가 오늘 아침에 했던 이야기도 그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싸움에서 계속 중간중간에 뭐 본인이 굉장한 그 특종도 폭로해 가면서 싸움에서 지원군 역할을 충실히 했던 분이시잖아요. 예. 다른 분도 아니고 계속 같은 분들이 폭로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것이 좀 짜여진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제가 무슨 수사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컴퓨터를 썼던 사람 중에 하나가 고영태 씨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 있으면 국회의원 보좌관이 있잖아요. 그럼 타블렛 PC를 국회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뭐 저희 의원실로 치면 제가 아마 들고 다니면서 의원님이랑 뭐 보여도 드리고 상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게 중간에서 보고를 하고 뭐 내용들을 전달하고 정리하고 하는 역할을 고영태 씨가 했다고 하면 이 PC에는 아마도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고영태 씨가 썼던 흔적도
일부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김진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다룰 줄 모른다고 하더라. 뭐 그런 거 보면은 이거는 결국 최순실 거가 아님이 드러난 거 아니냐라는 논리인데, 아니 최순실이 꼭 자기가 갖고 있어야 자기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뭐 태블릿 PC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하나 갖고 있고요. 그건 뭐 사용은 스마트폰보다 화면이 넓다는 것 외엔 차이가 없어서 쓰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어폐가 있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고 예, 오히려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지금 검찰이 찾아낸 것이 고영태 씨의 사용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내일쯤 돼서 이제 알고 보니 이 PC는 고영태 씨가 사용한 흔적이 있다. 주인을 누구라고 특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몰고 가면 결국 그 김한수 선임 행정관이 타블렛 PC를 넘겨주고 이메일을 통해서 국가의 기밀이나 이런 연설문 정보들을 넘겨줬고 그것을 고영태 씨가 봤다. 그럼 최순실이 과연 보고를 받았겠느냐 안 받았겠느냐로 논쟁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논쟁도 넘어가서 시끄러워진과 동시에 아마도 법적인 문제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럼 JTBC가 이 PC를 입수한 경로를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주웠다, 쓰레기통에서 나왔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혹시나 고영태 씨가 그 관리인은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을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에서 사실은 곁가지에 불과한 태블릿 PC에다 누구누구가 손을 댔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하면 최순실 씨가 이 문제에서 한 발 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연설문만 보고 자기는 그 외에는 잘 모르겠고 나머지는 고영태와 김한수 사이에서 벌어진 일탈이다. 이런 정도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 하나 있고요. 오늘 또 다른 사건이 또 하나 벌어졌는데요. 오후 1시에 전격적으로 검찰이 중앙지검 그 검사 4명과 수사관들을 동원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재단 설립에 관여했던 2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거든요. 근데 문화산업콘텐츠실이 뭐 하는 데냐 하면 저희 산하기관인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관리를 또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폭로를 했지만 차은택 씨가 예산을 많이 돌려놓고 예산을 빼먹었을 것으로 매우 의심되는 것이 바로 이 콘텐츠진흥원입니다. 그래서 전 이번 압수수색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인과 동시에 또 한 사람의 희생양으로서 차은택 씨를 노린 압수수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결국 최순실과 가까웠던 사람인 고영태 씨와 차은택 씨의 그 개인적인 일탈로 이 사건을 몰고 가면서 이 사람들로 꼬리를 자르고 최순실은 독일에서 그냥 살아남는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좀 강하게 해보게 됩니다.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네. 어디까지나 의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늘상 그런 패턴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던 거 아닙니까? 더불어서 수구 보수단체들을 동원해서 JTBC가 억측을 했다. 과도하게 사실을 단정했다. 이런 식으로 저널리즘의 기본을 안 지켰다는 식으로 이제 몰고 갈 공산이 다분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타블렛 PC 주인이 누구냐는 카톡도 이제 돌릴 것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반격 프로그램들 준비하겠죠. 그런데 그게 먹힐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첫 번째는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순실 박근혜 조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사상 최강의 보수 세력이고요. 저희가 어떤 말로 폄하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실력을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무수석은 비서관들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걸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안종범 수석하고 우병우 수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병우 수석은 지금 오늘 쭉 말씀드렸던 이런 반경 내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설 필요 없다. 다시 전열을 복구하면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절대 안심할 단계 아니고 이제 겨우 시작이기 때문에 긴장의 끝을 놓지 말고 계속 이 사태를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병우 수석과 안종범 수석 그리고 영혼을 판 공무원들의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도 지금 실망의 절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고 대화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들, 국장님들, 과장님들도 지금 뭐 이 분노 허탈감에 이를 손에 못 잡고 있고요.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일한 대오로 해서 정부가 이번 사태를 일사불란하게 수습하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마음이 이미 돌아섰고 공무원들의 마음도 이미 돌아선 상태가 아닌가. 그럼요. 예. 네. 아니 나쁜 사람이라고 최순실이 찍었다고 해서 바로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 측이. 내보내라고 하고 몇 년 있다 또 확인해서 아직도 남아있냐고 물어보고 결국은 해임을 시키는 이런 정부는 정말 예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나간 건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와서 아는 거죠.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이제 와서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거죠. 예. 이런 흐름 속에서 또 한 번 되치기를 시도하려는 것 같은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설마 이 국면에서 우병우를 살려둘까요? 박근혜 씨가요? 살려둘 생각이 아니면 사과문을 우병우 수석한테 쓰라고 했을까요? 과연? 그러면은 우병우하고 이 안종범 놔두고 다른 M1 사람들을 날릴 모양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최순실과 가까이 있었던 고영태, 차은택 등등 해서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용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다는 식으로 사건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 좀 강하게 해보고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검찰의 인사권이 아직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을 지키는 것은 검찰로부터의 공격을 지키는 가장 키이자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버티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예. 글쎄 말입니다. 우병우가 사느냐 죽느냐, 금명간에 사느냐 죽느냐, 이게 바로 우병우의 되치기가 시도되느냐, 시도 안 되느냐, 이 시금석이 되겠네요. 네, 저는 며칠 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계자 중에 몇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지난번 그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원이 되신 조홍천 비서관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검찰이 반격했던 그 그림, 우병우 수석이 이번에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다. 저는 이런 의심을 강하게 가져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 우리가 마음껏 비판하고 규탄하되 저들이 만만치 않은 세력이라는 점은 우리가 함께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김성회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 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무당 정권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분이 남긴 글을 봤는데, 과거에 일본하고도 맞섰고, 그리고 군인하고도 맞섰고, 자본가와도 맞섰는데, 어떻게 무당하고 맞설 날이 다 오는가. 자괴감이 느껴진다. 이 무당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답이 안 보인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이게 참 웃을 때가 아닌데. 예. 저 북쪽은 뭐 유훈통치라고 네. 해서 세습 통치가 이어지고 있고, 이쪽은 하다 못해서 이제 사기꾼 신령의 통치를 받는 신령 통치.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유훈통치 아닌가요? 최태민의 유훈통치. 그렇겠죠. 예. 최태민의 유훈통치라고 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이렇게 빛나는 날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얘기하기가 쑥스럽습니다. 예. 저하고 동명이인인 김용민 변호사라고 인권 변호사인데, 이분이 어제 쓴 글이 하야하기 좋은 날이다 라면서 하늘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예. 네. 예, 웃으면서라도 악착같이 이렇게 싸워가야 될 겁니다. 예. 같이 놀아다니는 사람들 지금 탈출하려고 꼼수 부리는 것들 보십시오. 예.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뭐 여러 그 블랙홀에 파묻혀서 의미 있는 뉴스가 많이 묻히는 것 같은데, 예. 많은 분들이 주목했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지나가듯이 사라져버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엊그저께 경향신문에 실렸던 건데,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최종본에서 6학년 사회교과 최종본에서 역사를 다루는 부분이죠. 이 광복군에 관한 진술이 대폭 축소되고, 예. 실험본에서는 이쪽이었는데 최종본에서는 반쪽 분량으로 줄었다네요. 예. 게다가 김구나, 지청천, 김준엽, 장준하, 지보경, 이 지보경은 지청천의 딸로 여성 독립 광복군이었죠. 이 사람들이 사진이 삭제돼 버리고 하다못해 그 송기정의 일장기를 월계수로 가린 사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진까지 삭제해 버렸다네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역사 교과서를 바꾼다고 무슨 별 난리를 부릴 때부터 알아봤긴 했지만, 이게 이제 다음에 나올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의 향방을 보여준 하나의 시그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난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라는 거죠. 예. 이 자존감이 자신의 어려운 삶들 지탱해주고 또 살아나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는데, 예. 뭐 집단이나 집합적 구성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합적 구성원들의 자존감이 어떤 불의의 권력이나 이 부당한 세력에 맞서 싸우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걸 헤쳐나가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할 텐데, 예. 지금 이렇게 우리 인민들의 이런 자존감이 추락된 상황에서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는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고른 책은 광복군 출신 정치인이자 언론인이죠. 장준하 선생의 돌베개를 우리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또 장준하 선생 얘기하니까 목소리가 커질 것 같은데, 오늘은 목소리 낮출게요. 장준하 선생은 잘 아시겠지만, 18년 퇴원하셔서 일본 니온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예. 그리고 44년에 학도병으로 강제 입대하죠. 예. 그러다가 그해 7월, 44년 7월에 학도병
방송에서 탈출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예. 그러다가 어렵사리 그 풍천 노숙 끝에 45년 1월에 광복군에 편입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김구와 함께 환국을 하죠. 예. 해방되고 나서도 한참 지나서 11월 23일인가요? 예, 아주 그 초라하게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53년에 사상계라는 정말 수준 높은 잡지를 간행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권력과 자유, 민주, 반독재 투쟁에 몸바칩니다. 그러다가 긴급조치에 반대하고 쭉 하는 사건들이 이어지다가 74년에 그 유명한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가 75년에 경기도 약사봉 아시죠? 예. 약사봉에서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예. 이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마저 의문사로 남아 있고요. 진실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죠. 학도병이었던 장준호 선생이 탈출해서 불로와 강을 지나서 노하구를 지나서 파총령을 지나서 어렵게 충칭에 있는 이 광복군까지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8.15 이후 임시정부의 황국에까지 이 과정을 수기 형태로 쓴 게 돌베개입니다. 돌베개는 우리 김 PD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 얘기입니다. 예. 야곱에 나오는 그 돌베개죠. 야곱 쭉 어디 가다가 밖에서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그래서 꿈속에서 사대를 타고 내려오는 여호와를 보고 하는 얘기들 있죠. 예. 그 돌베개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죠. 1971년에 쓰여진 이 책의 서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복 조국의 하늘 밑에는 적반하장의 세상이 왔다. 펼쳐진 현대사는 독립을 위해 이름 없이 피 뿜고 쓰러진 죽음 위에서 칼을 든 자들을 군림시켰다. 내가 보고 들은 그 수없는 죽음들이 서러워질 뿐 여기 그 불쌍한 선열들 앞에 이 증언을 바람의 묘비로 띄우고자 한다. 이렇게 서문에 썼습니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이 적반하장의 세월의 연속이었고 또 박정희의 이 칼춤이 얼마나 이 야만적이었는지는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이 광복을 향한 비원들 있죠. 비원을 위해서 싸웠던 애썼던 사람들의 죽음의 기록들은 서서히 지워져 버리거나 가려져 버리거나 이 배신당해버리고 배신자들이 그야말로 적반하장으로 이 배신자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세월을 지켜보면서 장준호 선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 자꾸 우리 청취자분들께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라고 해서 죄송한데 이 바쁜 시절에 또다시 이런 책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구절만 보면서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하나는 이 책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 역사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어야 한다는 게 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 장준호 선생이 싸우는 이유, 그 학도병에서 탈출해서 광복궁으로 가는 이유 등등 모든 게 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이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그 중에 불로하 강변의 애국가라는 그 2장에 실려 있는 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예. 조국애를 몰라서 조국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고 조국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여 우리의 선조들은 조국을 팔았던가. 우리는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으련다. 나는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 가슴에 피눈물을 삼키며 투쟁하련다. 이 길을 위해 나는 가련다. 나의 인생의 과정은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나는 이정표의 표만을 꽂고 이제부터 나를 안내할 것이다. 하나님이 날 기어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대지를 핥는 바람 소리가 어둠을 흩뿌리며 지나갔다. 그리고 나의 명상을 깨워주었다. 이런 구절입니다.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의식 하나로, 그 결기 하나로 이 풍찬 노숙의 싸움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기가 문학적으로 상당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뛰어난 언론인이었다는 다 아는 사실이고요. 문장도 아주 뛰어나고요. 그 품격이 있습니다. 문장들이. 그리고 수기나 우리가 회고록에서 보듯이 기억의 전유라는 말을 쓰는데요. 선택적으로 망각하거나 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다 보면은 뭐 문장이나 이 문체 그리고 이 얘기하는 것들 보면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아 보여요. 예. 그리고 하나의 그 문학적인 품격이
아주 잘 드러나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다시 산 넘고 물 건너는 위험한 행군이 시작되었다. 찬바람이 휘갈기는 12월은 우리들 한국 청년들을 시험하듯 소리치는 북동풍으로 우리를 괴롭혔다. 밤이슬에 젖고 땀에 젖으며 또 새벽서리에 젖는 청색 무명 군복 한 벌은 충칭을 찾아가는 긴 수천 리 길 바람에 마르곤 하였다. 조국이 무엇이길래 이 길을 가는 것이냐.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우리들의 그 줄기찬 의지에 몇 번이고 우리는 스스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막을 가는 낙타처럼 무의식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아닐진데 발걸음이 무거워질수록 우리들의 신념은 더욱더 굳어져야 했다. 낮이면 폴싹폴싹 일어나는 황토의 흙먼지, 밤면 마치 흔들리는 등불처럼 우리들의 발걸음은 줄기찬 하나의 신앙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들만의 의사가 아닌 보다 큰 어떤 역사의 발현만 같았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 어떻습니까, 김 PD님? 아유, 참,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시원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 장준환 선생은 강복군에 있으면서 요즘에 선무한다 그러죠. 예. 선무대에서 일하기도 하고 등불이라는 문학 잡지 비슷한 것을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글 쓰는 감각이 대단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예. 지나가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파충력을 넘어서면서 태양을 보면서 쓴 표현인데요. 태양의 언약은 가판 위에 홀로선 나의 환희 속에 주어졌다. 난 해를 삼키고 싶었다. 그 황홀한 해를 삼켜 내가 잉태한 맑은 해를 나의 조국의 아름다운 아침으로 내놓고 싶었다. 네, 우리 김 PD 브리핑 문장도 뛰어나지만 장홍준하 선생이 문학적인 표현이 아주 놀랍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제가 어디 감히 그 장준하 선생한테. 이런 그 저널리스트가 갖춰야 할 이 품격들이 있죠. 예. 제가 어제 손석희 앵커의 그 산의 메일이라 그러나요? 예. 잠깐 읽었었어요. 참 격조가 있더군요. 예. 장준하 선생의 이 졸백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분노로 들끓다가도 또 감동으로 먹먹하다가도 또 어떤 비통함에 젖기도 하고요. 현대사가 걸어온 길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책 한 권으로도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한국의 역사는 코락코락하지 않아서 해방이 지나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미군은 상하이로 비행기를 보내서 임시정부를 마지못해 실어옵니다. 김포공항이 내렸는데 작전하듯이 아무런 그 환송객도 없고요. 작전하듯이 미군들이 그 광복군들을 임시정부 요원들을 몰래 실어 나릅니다. 그 구절에 나오는 그 장준하 선생의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내리면서 한 얘기입니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벌판뿐이었다. 일행이 한 사람씩 내렸을 때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미군 지하의 꾼들이었다.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깨어지고 동포의 반가운 모습은 허공에 모두 사라져버렸다. 조국의 11월 바람은 퍽살살하였고 하늘도 청명하지가 않았다. 너무나 허탈한 상태에서 나는 몇 번이나 활주로의 땅을 힘줘 밟아보았다. 나의 조국 이렇게 황량한 것이었는가? 우리가 갈망한 고토가 이렇게 차가운 것인가? 나는 소처럼 발에 힘을 주어 땅을 비벼대었다. 이윽고 일행 15명이 김구 주석을 따라 정렬하는 식으로 서자 한 미군 병사가 비행장에 와 있는 장갑차를 가리키며 승차를 알려주었다. 나웃기는 태극기, 환성이 환영. 그 목 아프게 불러줄 만세 소리는 환상으로 저만치 물러나 있고 거무스레한 김포의 하우가 우리를 외면하고 있었다. 우리는 승차에 앞서 경건히 목을 떨고 왔다. 우리는 망명에 성공하여 이제 산목섬으로 돌아와 이 땅을 밟고 섰다. 그러나 그 얼마나 많은 애국투사가 이 땅 위에 또는 이역만리에서 그대로 넘어지고 숨지었는가. 건너뛰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냥 군용차도 아니고 밀폐된 장갑차에 분승되어 아무도 모르게 김포 비행장을 나왔다. 비행기의 기창과 같은 셀룰로이드 창이 고국의 풍경을 보여줄 뿐이었다. 일어서고 싶었다. 일어나서 마음껏 김포가도의 풍경을 바라보고 싶어도 구태에 앉으라는 것이었다. 미군 병사들은 단순히 그들의 군사행동으로만 행동했다. 하나의 작전일 뿐이라는 것이 이유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강복군들 고통스럽게 싸워왔던 그 임시정부의 요인들 김구를 비롯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일당들이
친일파를 대거 고용해서 미 군정을 뒷배로 거느리고 이 애국지사들, 독립투사들을 이렇게 작정하듯이 수용하듯이 그리고 급기야는 김구의 암살로 이어지죠. 그 역사가 우리 민비부터 시작한 역사가 이렇게 해방 이후에 이렇게 이어지고요. 지금 이게 다시 또 현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친일파 패거리들, 이승만이 감싼 친일파 패거리들을 이렇게 처단하지 못한 역사의 그 상처들이 대한민국 시민들의 망가진 자존감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유령이 통치하는 시대를 우리가 불러낸 겁니다. 또 좋은 날에 이런 아픈 얘기해서 또 죄송합니다. 그래도 고통스럽더라도 읽어내야 됩니다. 읽어내면서 싸워가야 되고요. 또다시 이런 시대를 다시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 아까 우리 김 PD 맨 앞에 말씀하셨듯이 무당과 싸우는 방법이 참 난감하다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싸워가야 됩니다. 환영하고 싸웠듯이 헛것하고 싸웠듯이 유령 아니라 무당 아니라 더한 거하고도 싸워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싸움의 무기들이 이런 돌베개 같은 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본에 대한 욕망, 이것도 역시 우리 안에 안 보이는 우상, 그렇죠. 망령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나 좋은 책 장준하 선생의 돌베개 함께했습니다. 예, 교수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엄마의 삶을 제가 바로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께 제가 엔딩 노트라는 거를 선물을 드리면서 어머니가 정말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머님의 삶을 기록하면서 그걸 이제 읽으면서 많이 울고 많이 웃고 그랬습니다. 문자당과 은빛 기획 원혜영, 유시민, 최민희, 김미화가 함께하는 다음 스토리 펀딩 엔딩 노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엔딩 노트를 선물해 드리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참여해 주십시오. 엔딩 노트. 엔딩 노트를 어르신들께 보급할 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을 찾습니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우선 공지사항입니다. 모이자 분노하자. 내겨와라 박근혜. 시민 촛불 집회가 10월 29일 토요일 저녁 6시 청계광장에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월 29일 토요일 저녁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 촛불 행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일수록 박근혜 정권이 흔들리겠죠. 이 사악한 정권, 흔들 수가 있습니다. 10월 29일 토요일 저녁 7시 청계광장으로 많이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실에서 공지사항 보내왔습니다. 시민 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다. 국회 정문 앞으로 모이십시오.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국민께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최순실 게이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국민의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속상한 분, 할 말 있는 분, 국회의원에게 소리치실 분, 내일 여의도로 오셔서 마이크를 잡으시고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10월 28일 금요일 낮 2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회가 주최하는 시민 필리버스터,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에 하고 싶었던 말, 이 자리에서 다 쏟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낮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도서출판 말에서 협찬하는 이카로스의 감옥입니다. 이카로스의 감옥, 문영심 작가가 쓴 건데
여러분,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기억하시죠? 이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문영심 작가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유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당시 법원은 내란 음모 혐의가 무죄라고 밝히면서도 이석기 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카로스 감옥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11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반 서울 종로 5가 기독교 회관 2층 조예홀에서 있습니다. 이카로스의 감옥 북콘서트, 패널로는 정의사제, 함세웅 신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11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반 기독교 회관 2층입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 드립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네,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이고요. 네, 거가대교 조금만 나가면 보입니다. 검색창에 두모실 펜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 만나보겠습니다. 제임스 6679님 정답 고려대학교 맞히셨습니다. 네, 긴급조치 7호에 담겨있는 땡땡 대학교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한다. 네, 이런 터무니없는 어처구니없는 조항이 있었지요. 그 땡땡 대학교가 어떤 학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정답이었습니다. 데모를 요란하게 해서 하여간 고려대에서는 데모를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째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박근혜는 하루빨리 하야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가 아니라 시베리안 헛소리님도 고려대 맞히셨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뽑은 대가가 이렇게 큽니다. 해도 너무하네요. 네, 두 분께 이카로스의 감옥과 두모실 펜션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가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미녀 모임인 팔선녀의 수장 최순실세님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기자들과 독일에서 숨바꼭질하던 최순실세님, 어제 빡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하셨더군요. 네,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녀 중에 선녀 최순실세입니다. 저는 요즘 신경쇠약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기자들이 독일까지 쫓아와서 저와 제 딸을 스토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검사들도 가만히 있는데 수사권도 없는 기자놈들이 왜 지들 돈까지 들여가면서 독일로 찾아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지 같은 JTBC 놈들이 저의 태블릿 PC를 주워다가 요새 아주 꿀을 빨고 있습니다. 저의 태블릿 PC에 제가 손을 본 언니 연설문이 그대로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빡세게 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제가 연설문에 손을 댄 것은 신의를 가지고 한 행동입니다. 신의, 네, 신의 뜻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신의 행동에 딴지를 걸다니 이 대한민국 개돼지들은 천벌받을 놈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 더 심각한 문제는 아무래도 저의 아바타 박근혜 언니가 저를 버리려는 것 같습니다. 아닐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독일과의 수사 공조로 저를 잡아들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네 언니 아빠의 특기 아시는지요? 안심시키고 뒤에서 비수를 꽂는 거. 저의 아버지 태자마마가 살아계셨다면 박근혜 언니가 저를 버리는 일은 없을 텐데 이제 저도 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태블릿 PC 말입니다. 갤럭시 탭이 아니라 갤럭시 노트 7을 사용했다면 JTBC 놈들이 주워가기도 전에 폭발해 버렸을 텐데, 이래서 역시 전자제품은 최신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순실세님이 안전하게 독일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최순실세님은 박근혜 씨의 엄마 유경수 여사가 나오는 꿈을 대신 꾸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독일에 계시니까 독일 메르켈 총리의 엄마 꿈을 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 엄마 꿈을 꾸었다, 이러면서 접근하면 어떨까요? 독일에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딴 거는 칠푼이들이나 믿지 독일 총리 메르켈이 믿겠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방법은 어떨까요? 명색이 최순실세님은 선녀님이고 무당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씨가 스스로 하야하도록 구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씨가 하야를 하게 되면 최순실세님께서 한국에 오지 않아도 사태가 일단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락이 안 되면 정유라와 함께 조희팔처럼 죽었다고 사망신고하고 성형하고 여권 바꿔서 다른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니, 슈킹한 900억 갖고 그거 하나 못합니까? 박근혜가 하야해도 그냥 끝날 것 같지 않다고요? 다음 정부에서도 근혜 언니 유라와 함께 탈탈 털릴 거라고요? 야이 씹새, 야이 실세야, 그러니까 귀국해서 검찰 수사를 받아, 이 최순실세야, 민간인이 국가안보, 외교 쥐락펴락하고, 기업들 돈 뜯어내고,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 수족으로 부리고, 장관들 인사까지 관여하고, 야, 대한민국이 너 하나 때문에 이 난리통을 겪어야겠냐? 이 최순실세야.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하루빨리 최순실세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 보내드립니다. 클론이 부르는 돌아와.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